안녕하세요. 교포동 행복부동산 민재쌤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정부는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날, 즉 11월 23일 날 2023년도 보유세 부담을 확 낮추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2022년도 납부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의 대정부 불만을 좀 낮춰보기 위한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정부 발표 그대로 2023년도 보유세가 확 낮아질 수 있는지 세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과거 5년 동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의 변화 추이를 보면은 2017년에는 약 33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2022년 5년이 지나서 122만 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또 1인당 세부담액도 2017년에는 117만 원 수준이었던 것이 3배로 급등한 336만 원으로 급증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과세 대상 인원에서도 2017년에는 33만 명에 불과했던 것이 2022년에는 4배 수준인 122만 명으로 급증을 하고, 또 실제 주택 보유 인원 중에서 과세 대상 인원이 2.4%에서 8% 급증했다는 거예요. 실제 과세액도 2017년 4천억에서 2022년 4조 1천억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원래 9조의 예상이 됐어요. 9조.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약 반절 수준에 낮췄는데 이것을 다시 2020년 수준 1조 5천으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반절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직접 한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더해서 그럼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보면은 총 6단계 구조로 된 누진과세입니다. 그 6단계 중에서 중간 레벨인 12억 이하를 보면은 이 12억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과세 대상 인원의 98%에 해당되고 실제 납세액의 72%를 납부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제 종부세는 더 이상 부자세가 아니고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과세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더해서 만약 현 추세대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면은 이제 2030년 가면은 주택 보유자의 37.6%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사 연구였어요. 정말 심각한 거죠. 종합부동산세가 원래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상태의 세금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고민 끝에 정부에서는 이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3일 날 발표를 했고요. 이것이 주 내용이 2023년도 부동산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도 2023년 1주택자 재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죠. 실질적으로 재밌는 내용들은 이 행정안전부에서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유세 부담을 이제 완화하겠는데 목표를 2020년 수준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 방안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유세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를 2020년 두겠다는 건데, 하여튼 2020년 수준을 한번 보자고요. 2020년에 종합부동산세는 1조 5천억이었습니다. 올해 4조 천억인데 4조 천억에서 1조 천억으로 반절보다 훨씬 더 낮게 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또 재산세는 어떻습니까? 재산세는 2020년에 5조 8천억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6조 7천억 올랐습니다. 이것을 2020년 수준이면 9천억 정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큰 여파가 없는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 절반 이상이 깎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납세자한테 그 영향이 큰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지금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보유세를 계산하는 그런 떨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5개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재산세를 내나 종합부동산을 내나 그 5개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얼마냐,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공제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뭐 1세대 1주택은 11억을 공제한다. 그 다음에 뭐 다주택자는 6억을 공제한다. 법인은 없다. 이런 식으로 공제액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율과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세수를 2020년으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이번 정부 발표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는 202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건 72.7% 됩니다. 올해 71.5%에서 내년은 오히려 더 상향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발표된 내용은 이것을 오히려 2020년 수준인 69% 다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공시가격이 낮으면 당연히 세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수정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올해 71.5%에서 내년도 70.7%입니다. 이 계획도 다 금액대별로 사실 세분화해야 되는데 평균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년도에는 69% 다운시켜서 오히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목표 대비 5.1% 다운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11.3%를 다운시키고 토지는 12.3%를 다운시키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시가격을 낮추면 당연히 세액이 낮아지겠죠. 그래, 이런 계획을 다 통해서 내년도 공시가격을 갖다가 예상해 보면은 올해 대비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오히려 하락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재산세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2020년 수준까지 갈지는 또 다른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난관을 더 살펴보면은, 자, 두 번째 이제 주택 보유세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부담의 안정적 관리와 납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023년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보면은, 먼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은 재산세의 경우는 자, 공시가격의 40에서 8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45%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60%에서 100%, 공시가격의 60%에서 100%를 정하게 되는데, 올해는 60%를 정의하고 법을 시행령을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1주택자의 2023년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제 최고 최저선이 40%인데 거기까지 갈 것이냐? 망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현재 45%를 갖다가 내년도 가서 올해 연말에 주택 시가 현황이라든지 내년도의 세수나 물가 인상률을 종합적으로 봐서 45% 밑으로도 인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 다주택자는 금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그대로 유지하되 내년도 2023년도 가가지고서는 미세하게나마 조정하겠다. 즉 미세하게만 낮춰주겠다는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죠. 이 계획은 이제 구체적으로 내년 4월에 가서 발표하겠다는 그런 구체적 실행 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세부담의 안정적 관리와 부담 경감을 위해서 4가지 대책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과표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세액 상한제가 있는데 세액 상한제는 세금을 다 산출한 다음에 하는 건데 이거는 과표에서 미리 막는 거예요. 그만큼 감세 효과가 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0%에서 5% 사이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이 과표 상한제에서 보유세가 급등하는 일은 없어지게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0에서 80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30에서 70%로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은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주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종부세에서는 지난 9월 달에 도입이 되어 시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즉, 처분하기 때까지 이 재산세 납부를 유예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뭐 크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받은 입주권과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주택으로 바꾸면 5년 동안은 주택수에 빼겠다는 내용이에요. 기존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빼는 혜택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표 상한제 도입. 말씀드린 대로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이 상한제 전년도 우리가 과세 표준보다 급격하게 늘은 걸 막기 위해서 과세 표준 상한제를 0에서 5% 그 범위 안에서 해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죠. 이것도 상당히 재산세 절세 효과에 도움이 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세부담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이제 공정시장가액 범위를 말씀드린 대로 현재 40%에서 80%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30%와 70%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향과 상향을 각각 10%씩 낮춤으로써 우리가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더라도 오히려 재산세액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내용이죠. 상당히 이것도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에서 80% 사이에서 30%에서 70% 낮춘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납부유예제도. 납부유예제는 우리가 고령자나 장기 보유의 납부유예제인데요. 현재 우리가 그 대상 조건이 보면은 만 60세 사이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 두 가지 합쳐도 되고요. 따로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우리가 해당 년 재산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고 지방세나 국세 체납이 없는 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은 이렇게 납부유예를 시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으로 큰 혜택이 있을 걸로 기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적용해서 확대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실제 우리가 상속주택의 경우는 5년 동안 주택수에서 공제한다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입주권과 분양권 없었는데 입주권과 분양권도 똑같이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서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도 우리가 주택수에 재겠다는 효과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는 두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 자,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격이 9하인 경우는 우리가 재산세 세율이 0.05%를 낮춰줍니다. 우리가 재산세율이 1.1%부터 4% 사이에 있는데 0.1부터 0.4% 사이에 있는데 그걸 0.05%를 더 낮추겠다는 거예요. 공시가격 9억이 하면 여기다 플러스해서 모든 1주택 소유자들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택수에 빠지면은 재산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상속분도 상당히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종합부동산세인데, 실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이미 7월 달에 이 정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입법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획을 되살려보면은, 자, 먼저, 4가지 조건을 보는데요. 공제액, 세율, 세부담 상한율,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3가지 사항이 되겠네요. 자, 공제액은 정부안은 현재 1세대 1주택은 무조건 12억까지 하겠다.
현재는 11억까지 하고 있고 부부 공동명의는 12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건 그냥 1세대 1주택이니까 무조건 12억까지 하고 지금 다주택자는 6억에 불과하던 것을 다주택자도 9억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더 핵심적인 요소는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단일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율 자체도 낮추겠다는 거예요. 즉 현재 세율은 0.6에서 6%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흩어진 반면에 정부안은 0.5에서 2.7%로 더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2020년도에 저 종합부동산세 세율제 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부담 상한도 지금 뭐 2주택 이하는 150%, 3주택 이상은 300%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이제 150%로 단일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안도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안은 자, 부부 공동명의는 12억 해주고 나머지는 11억만 하자. 다주택자도 11억만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율이나 세부담 상한은 현행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파생할 수 있냐면은 11억까지는 다주택자도 공제받으니까 괜찮아요. 지방의 다주택자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억 1,000만 원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가 급등하는 거예요. 납세 과세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세율도 중과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정책과 차이가 많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를 4조 1천억에서 1조 5천억까지 떨어뜨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시장가액들도 조절해야 되고 공제액도 늘려야 하고 세율도 우리가 중과를 없애고 자체를 낮춰야 되는 또 세부담 상한도 낮춰야 되는 그런 큰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입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사항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두 가지 사항인데 공시가격 현실화조정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유세 부담 완화는 이게 다 종부세법이나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이런 난항이 예상되고 있고 여하튼 이런 정책 발표를 통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어떤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시키겠다. 또 현재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어떤 활기를 부여하겠다. 이런 의도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상당히 괴롭죠. 지금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분의 1로 갔다는 얘기는 정부 세수도 막당한 영향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건축업처럼 이렇게 부대 효과가 큰 산업이 침체되면은 그만큼 또 경기 침체가 심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더욱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그런 규제 완화책이 다 조금씩 해제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어떤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올해보다는 낮아진다. 올해도 작년보다 낮아졌죠. 2023년도는 올해보다 더 낮아질 거다. 그럼 2024년 이후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도 더 낮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동산이나 이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